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랑 인포그래픽을 공부하게 될 장민희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각디자인 전공을 했고요. 졸업 이후에는 출판 편집 분야에서 에디토리얼 디자인을 담당을 했었어요. 네, 지금은 다양한 그래픽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광고 편집 분야의 강의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인포그래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시각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좋은 주제를 찾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요. 주제 선정 후에는 유용한 사이트들을 토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찾은 자료들을 이제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익힐 겁니다. 네, 이후에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차트와 그래프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익히실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검수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강의 수강 이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인포그래픽을 기획하고 제작하실 수 있도록 단단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데이터만 봐도 어려운데 디자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위주로 차근차근 익히실 수 있도록 이론과 개념 이해에 중점을 두었고요. 이후 실무 작업에 적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인포그래픽이라는 단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접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제품을 사면 이제 볼 수 있는 설명서라든지 요즘에 SNS 많이 하시잖아요. SNS에서 보는 홍보용 이미지들도 많이 인포그래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신다면 그 이후에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인포그래픽 강의는 맥북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과는 단축키 사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점은 제가 메모를 따로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에서는 인포그래픽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인포메이션 그래픽 또는 인포그래픽, 뉴스 그래픽은 정보, 자료 또는 지식의 시각적 표현입니다. 정보를 구체적, 표면적, 실용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과는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복잡한 정보를 빠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기호, 또 지도나 기술 문서 등에서 사용이 되고요. 차트, 사실박스, 다이어그램, 흐름도, 로고, 또 달력이나 일러스트레이션,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표 등이 인포그래픽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인포그래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나 데이터, 어떤 이야기들을 한눈에 보이고 이해하기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형태로 시각화한 것을 말하는데요. 자, 짧게 말하면 정보를 시각화한다는 것이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즉 비주얼 싱킹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태양계의 순서와 행성 크기를 서로 알아보고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 이해를 해볼게요. 태양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109배이고 태양계는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다. 자,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이다. 행성 간의 거리는 AU 단위를 사용하는데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기준값으로 한다. 크기가 큰 것부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지구, 금성, 화성, 수성 순서이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들 관계가 좀 빠르게 이미지화돼서 비교가 되시나요? 저는 제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태양의 크기가 지구 지름의 한 109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순서가 있었죠. 태양계의 순서 크기별로 목성부터 토성 순으로 크기가 크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잘 머릿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미지화한 인포그래픽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훨씬 크기 비교도 잘 되고 순서를 보니까 눈으로 좀 잘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지구가 가운데 있고요. 지구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나와 있고
태양이 지구 지름의 109배. 화면에서 보기에는 좀 작지만 지구의 크기로 비교를 해보시자면 태양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태양에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순으로 태양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아까 글에서 봤던 목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토성과 천왕성, 해왕성 뭐 이런 순서대로 크기가 크다라고 나와 있던 글이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되네요. 그리고 더 오래 기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데이터 형식으로만 정보를 접한다면 순차적으로 글을 또 읽어야 하고 쉽게 머릿속으로 바로 비교가 되지 않을 텐데 그림과 함께 정보를 접하면 쉽게 이해가 가고 오래 기억하기가 또 쉬워지겠죠. 109배라고 하니까 이 정도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구나. 또 태양부터 시작해서 이런 순서대로 태양계가 이루어져 있고 행성 크기가 이렇게 비교가 되구나. 그쵸? 실제로 정보가 이미지와 함께 결합을 하면 더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여러 번 증명이 되었고 또 많은 교육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이나 데이터 형식으로 만든 정보를 얻을 때보다 정보 습득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이나 데이터들은 읽으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런데 눈으로 바로 보고 이미지화된 정보는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어, 그림이나 적절한 이미지와 함께 봄으로써 더 오래 기억에 남아서 기억 지속 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죠. 더 오래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장점은 이미지화해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이나 데이터 형식의 파일은 퍼지면서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첨부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복사해서 전달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 포맷으로 변환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이제 한계가 있지만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자, 올리고 공유하면 끝. 그죠? 3시간에 아주 빠르게 전달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일단 인포그래픽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구글에서 인포그래픽을 검색을 했습니다. 자, 쭉 이미지들이 나와 있는데, 뭐, 정확한 정보는 읽어봐야 알겠지만, 여러 분야의 정보들이 이렇게 그림화, 또 일러스트와 여러 가지 아이콘이나 픽토그램을 통해서 표현이 잘 되어 있고, 눈으로 그냥 봐도 조금 쉽게 알 수 있게끔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분야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시더라도 이전에 뭐 한두 번씩은 다 보셨던 이미지일 거예요. 또 뭐 한두 번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셨던 이미지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정보를 깔끔하고 간결하게 시각화해서 정리해 디자인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요즘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딘 씨의 인스타그램 노래에도 나오죠. 이놈의 정보화 시대 뭐 이렇게 자, 가공되지 않은 또 원치 않은 또 너무 방대한 정보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전달하기 위해서 인포그래픽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포그래픽은 어떤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자, 인포그래픽 활용 분야는 굉장히 많죠. 첫 번째로 뉴스. 자, 뉴스는 예전에는 TV에서 아나운서들이 전달하는 형태 또는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봤다거나 기사화해서 봤다. 그러면 요즘에는 SNS에서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짧은 이미지들과 함께 카드 뉴스 형식으로 이미지를 넘기면서 보게끔 하기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뉴스도 인포그래픽이 활용이 되고요. 또 제품 설명서. 여러분 제품 사시고 설명서를 볼 때 글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조립식 가구를 샀다. 그러면 그림과 함께 정보를 보여주죠. 그런 데에서도 사용되는 게 바로 인포그래픽입니다. 자, 금방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패키지. 자, 우리가 우려 먹는 티백.
자, 차를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뒷면에 보면은 보통 몇 분 정도 차를 우려내면 좋은지, 또 찬물의 어떤 온도는 어느 정도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간단한 아이콘과 함께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런 정보를 보여줘야 하는 패키지에도 사용이 되고요. 보고서. 자, 회사들이 연마다 발표하는 애뉴얼 리포트라든지 하는 보고서 또는 교통, 지하철 노선도 같은 교통에도 사용이 되고 홍보 자료, 발표 자료 또는 제안서 등에도 많이 활용이 되죠. 아주 오래전이라고 하면 또 동굴벽화나 상형 문자, 뭐 지도 같은 것들 아주 예전부터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포그래픽의 활용 영역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자, 이용 목적으로 또 분류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먼저는 인쇄용 인포그래픽이 있겠죠. 회사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품 구매를 하고 나서 보는 제품 사용 설명서 또는 홍보용 카탈로그나 리플렛 등에 사용되는 거, 패키지도 인쇄용 인포그래픽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모바일이나 웹 화면에서 보시는 그런 웹용, 화면용 인포그래픽이 있겠고요. 자, 두 가지는 전달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할 때도 컬러 모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작을 하셔야 되겠죠? 요즘에는 동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웹 화면이나 이런 데서 움직이는 또는 동영상에서 활용되는 그런 모션 인포그래픽이 또 있습니다. 또 사용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용도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하철 노선도라든지 아니면 발표 자료를 통해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당 환경에 맞게끔 용도를 맞춰서 제작을 하는 것들이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인포그래픽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우리도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뭐 어떤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정보와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보들을 먼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제작하는 사람이 정보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쵸?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분석 또는 분해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필요한 정보고 어떤 순서대로 보여줘야 보는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분석돼서 정리한 선별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각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정보만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적절한 스토리텔링도 적용해 준다면 더 좋은데요. 스토리텔링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인포그래픽을 기획하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조금 더 세세하게 단계를 나눠서 제작 순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 이용 목적을 생각해야 되겠죠? 누가, 누가 이 인포그래픽을 볼 것이냐, 또는 왜 필요할까? 또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겠죠? 왜 인포그래픽을 사용하는지 그 용도와 또 이게 인쇄 매체인지 웹 매체인지 타깃이 누구인가 이런 등등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재 선정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주제를 잡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소재가 있어야 또 적절하게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재 선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소재가 선정이 됐다면 그 소재나 소재에 맞게 주제를 잡았으니까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료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뭐 자료는 제공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작을 하신다면은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되셔야 될 텐데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이제 많이 수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해서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선별이 되면 내용을 추스리고 그거에 맞는 컨셉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지정한 컨셉을 주제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주제에 적합한 디자인 스타일을 선정하고 데이터, 어떤 표나 차트나 다이어그램 등처럼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은 검수예요.
마지막으로 디자인까지 모두 마쳤다면 검수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다른 디자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인포그래픽은 정보의 신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 하나 또는 단위 하나만 달라져도 가치가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틀린 내용은 없는지 또는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었는지, 시기가 적절한가 이런 것들과 또 디자인적인 표현도 제대로 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제작 순서는 지금 알려드린 순서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제작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인포그래픽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는 정보의 확산에 있어요. SNS 시대가 이제 왔죠. SNS 시대가 도래하면서 페이스북이나 또는 텀블러 또는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SNS 등으로 빠르게 정보를 많이 쏟아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공유를 하고 전달하는 시대예요. 이제 이런 시대에 적합한 인포그래픽이라면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보겠죠. 요즘은 지식을 알고자 할 때 책을 먼저 찾아보거나 한다기보다는 글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좀 많지 않고 또 좋은 정보가 있다면 공유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사진도 올리고 싶어 하니까요. 자, 이번 1강에서는 인포그래픽이란 무엇이고 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지에 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디자인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인포그래픽 제작에 앞서 기획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강에서 뵙겠습니다.